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CPA 경제학 연도별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제 좀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독감 백신의 공급 곡선과 사적 한계 편입 곡선,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고 사회적 한계 편입 곡선을 나타낸다. 그렇군요.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회적 한계 편익에 비해서 사적 한계 편익이 더 작아요. 사회적인 한계 편익 이게 크단 말이죠.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이게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입니까?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입니까? 그치,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로운 외부성이에요? 해로운 외부성이에요? 편익을 증가시켰잖아. 그러니까 이로운 외부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어떻게 봐야 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SMB와 요거는 지금 생산 과정에서는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PMC가 SMC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MB와 SMC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 S라고 할까요? 사적인 최적은 어떻게 돼? 사적인 최적은 PMC와 PMB P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끼리 여기가 P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가번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외부성을 내부화시키지 않은 경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MB와 PMC가 지금 뭐냐면 S는 지금 똑같으니까 S가 되는 거야.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여기 소셜의 뜻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80 돼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는 들어가야 돼. 얘는 띵. 가는 들어가야 되니까 2번. 독감 백신의 사회적 최적은, 여러분 사회적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SMC와 SMB가 같은 거니까 여기 S점에 해당하는 여기 100개, 100개 맞습니다. 오케이. 가번 맞고 나번 맞고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4번은 쉽게 틀렸습니다. 더 봐야 되네. 다음.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자중 손실은, 여러분 자중 손실 삼각형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서 여러분 이로운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된다고. 해로운 거는 과다 생산되고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위축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더 생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요거야. 이해 가시죠? 요 면적. 구하기는 쉽겠네. 요 높이에다가 1000 곱하기 200 곱하기 계산하면 되는데 우선은 계산하는 건 뒤로 미루시죠. 그래서 요건 뒤로 답번은 미루고 라번. 독감 백신의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지금 생산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돼서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좀 생산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보조금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다? 아닙니다. 누구한테 지급하나 동등하다 이렇게 보셔야죠. 라는 들어가면 안 돼. 라 날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라 날라가면 가나. 아무튼 이거 다까지는 봐야겠네. 다음 마번 봅시다. 단위당 5천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러분 5천의 보조금,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얼마나 지급하면 돼? 소비자한테 지급한다라고 하면 여기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이 높이만큼 지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의 크기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지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5천을 지급하게 되면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크기가 5천이 돼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반만큼만 이렇게, 아이고 좀 그러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P에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지 S까지 갈 수는 없게 돼요. 이해 가시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소비량은 80으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균형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대략 한 9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마도 틀렸어. 네, 사실 뭐 마까지 갈 건 아닙니다. 우리의 관건은 다는 계산해야지.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삼각형의 크기야 데드웨이 로스의 크기를 계산하면 여기선 관건이 다야 계산해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 높이 만 곱하기 여기 삼각형의 요 높이 이거 100에서 80을 빼면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10만 이렇게 돼서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가나다 맞게 되니까 요거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볼까요? 자, 레몬마켓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렇죠. 이게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이거 역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레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가번 평균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판매자는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을 판매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여러분 여기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중고차 시장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분포를 보면서 평균 가격을 제시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플럼이라고 해야 되나? 참살구 상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는 뭐야 평균 가격이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낮게 되면 나 안 할래 이렇게 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값이 주어지는 걸 보고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는 판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음 4번. 품질 보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아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는데 품질을 보증해. 우리 상품은요 저렇게 평균 취급받을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퀄리티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평균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뭐야? 시그널링이라고 하죠.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 발송은 누가 하는 거야? 그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생산 공급자가 발송하는 거죠. 스크리닝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이게 누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을 맞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쉽게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요 다인데 다가 이제 문제에서 관건이 되진 않습니다. 경매라는 건 뭐냐면 해설이 좀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아니 물건을 우리 피카소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니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매라는 그걸 통해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불확실한 어떤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좋아 나는 최대한 얼마까지 낼 생각 있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레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설 참고로만 봐주세요. 다음 13번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인 X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산자한테 부과했냐 소비자한테 부과했냐 잘 모르겠지만 텍스를 근데 여러분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효과는 동일한 거 아시죠? 자, 30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칠판에 그림을 나타낼 때는 요거를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쵸? P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P로 정리를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넘어가니까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거야 이게 P가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0 넘어가는데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P는 2분의 1 되는 거니까 2Q 플러스 80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울기는 뭐 정확하게 우선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대략 그리면 되겠죠?
EQ 플러스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텍스를 얼마 부과했습니까? 30을 부과했어. 그럼 공곡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새로운 공곡곡선에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30을 더하는 거야. 그럼 EQ 플러스 30을 더하니까 1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균형값 요걸 찾을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이게 텍스를 부과 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조세부가 전이야. 012를 찾으시면 되죠. 이거 점수 그냥 주는 문제죠. 얘가 P0가 원래 가격, 여기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게 170입니까? 그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요거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야.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130을 빼면 되니까 1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14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14번 문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 소비자 1, 2가 재화 묶음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에서요. 각각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보시면 1번이 이렇게 있으면 재화 x1, y1일 때 콥더글라스 형태가 돼요. 약간 어떻게 돼? 대칭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느낌이 x1, x2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인 값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45도 선상에서 약간 동조적인 특성을 지닐 것이다. 대칭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소비자 2 한번 볼까요? 소비자 2는 MRS 보면 여기 x2, x1, x2 이렇게 있잖아. MRS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 보시면 소비자 2도 효용함수가 있어요. x2, 여기 보시면 y2. 근데 앞에 뭐 0.5가 있던 없던 뭐 큰 상관은 어떻게 보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에즈워드 박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스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소비자 1이 x1 그리고 y1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소비자 1이 가지고 있는 거는 x1, y1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2개, 6개. 맞죠? 소비자 2가 현재 초기 부존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면 2개, 2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박스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x1과 x2를 2개 더하면 시장 전체 x 총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2 하니까 x1 더하기 x2는 4 이렇게 되고요. 다음 소비자 2가 y제 볼게요. y제. 소비자 1과 소비자 2가 갖고 있는 게 소비자 1이 6개 있고 소비자 2가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x2, y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y 지금 y 하고 있죠.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요거 y1, y2 이렇게 보고 있어요. y1, y2 이렇게요. y1이 이렇게 보는 거야. 6 더하기 2 하면은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즈워드 박스가 지금 x제는 4개고 y제는 8개니까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가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있냐면 x1이 2개, 6개. 그러니까 지금 x제는 2개씩 있고 6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보시죠. 자, 이거 소비자 1, 소비자 2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로 하면 소비자 2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오케이? 초기 부존점이 여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주어진 시장 가격으로 교환을 하려고 할 때 경쟁 균형 가격을 찾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뭐 요렇게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는 거야. 요걸 지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2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효용 극대화는 이렇게 될 거고, 시장의 가격을 구한다 그러면 대략 요런 이걸로 할게요. 요런 식의 시장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Y분의 요 PX가 경쟁 균형 가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X1과 X2를 X1과 X2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는 걸 맞아. 여기 보면 다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Y1과 Y2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되는 것까지는 다 충족시켰어.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되니? 그걸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듯이 예산 제약식을 먼저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선 예산 제약식 에즈워드 박스 그거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초기 부존 자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의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X1과 X2를 더하게 되면 4, Y1과 Y2를 더하면 8 이렇게 돼 있고, 자, 소비자 1과 소비자 2 한번 볼게요. 소비자 1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소비자 1이 갖고 있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X1의 가격, X제의 가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점자는 빼도 되겠습니다. P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 그 다음에 Y제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PY, Y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화의 가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X1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PX1 요거는 PX에다가 초기 부존점을 찾는 거야. 여기 2죠. 지금 가격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Y제인데 지금 현재 부존 자원 가지고 있는 게 6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2는 지금 예산 제약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X의 가격은 똑같으니까 하점자를 넣지는 않았어요. Y의 가격도 둘이 똑같으니까 하점자를 넣지는 않았고, 이게 지금 순서를 좀 바꿔도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2를 몇 개 갖고 있냐면 2개 가지고 있고, Y2를 여기 몇 개 갖고 있냐면 2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요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 소득,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시장에 내다 팔잖아? 그러면 이만큼 내가 화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부존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존 자원의 모형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몇 개 사고 Y에 몇 개 사는가? 네, 그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점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다 써봅시다. 자, 해설 살짝 한번 보세요. 또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한번 보세요. 소비자의 균형점. 자, 균형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균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RS랑 PY분의 PX가 같을 때 결정되는 거죠. 공간상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MRS 보면 요거 소비자 1의 MRS 구할 수 있고 소비자 2의 MRS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 1의 MRS XY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해. 분자는 X로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Y1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는 Y로 미분하니까 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랑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됩니까? 그렇지, 시장에서 이 가격과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Y분의 PX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음 소비자 2도 마찬가지야.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MRS XY 이렇게 하면 요거 0.5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분자는 X2로 미분해야죠. 그럼 Y2 분모는 X2로 미분하면 여기 분모는 Y2로 미분하면 X2 0.5는 둘 다 지워지고 여기는 PY분의 PX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어냈잖아.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게 소비자 1의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 얘는 소비자 2의 효용 극대화되는 식입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PX와 X1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넣을게요. 자 다시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X1 PX와 X1은 네 이해되세요? 자 이거 PY랑 Y1 이렇게 됩니다. Y1 자 이것도 볼게요. 요거 넘어가면 PX와 X2 그 다음에 전리 넘어가면 PY와 Y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X1으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Y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바꿉시다. 얘를 집어넣읍시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를 YP랑 Y2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소비자의 균형은 요거 보세요. 얘가 들어가니까 2PX 이렇게 됩니다. 2PX X1 얘는 자 요거 PX2 곱하기 2 더하기 PYU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X1 어떻게 구해? 따라서 X1은 이거 정리하면 2PX로 나눠줘. 그럼 얘 1 2PX니까 3이 되고 거기 보시면 PX분의 P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설에 약간 PY분의 PX 하면 안 되고 PX분의 PY가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냥 대입할 때 분모 문자 잘못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소비자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2PX, X2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2PX, X2는 똑같이 맞아요. PX 2 더하기 PY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 X2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나눠줘. 2P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그렇게 쓸 수 있네. 여기다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X2는 1 더하기 요거 2PX로 나눠주면 2 지워지니까 PX분의 PY 요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사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 자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정보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상대 가격으로 표현했고 여기 X1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두 개 보면 X1과 X2를 더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좋아요.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다 씁시다. X1과 공간이 없죠. X 전체 요거는 X1과 X2를 더하면 4 이렇게 된다고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 집어넣는 거야. X1이 얼마야? X1이 이거 1 플러스 3? 뭐 요거 상대 가격.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1 플러스 3 상대 가격 PX분의 PY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이거 말고 얘도 집어넣어. 1 플러스 PX분의 PY 1 플러스 PX분의 PY 얘가 4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요거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여기 보시면 2, 여기는 4px분의 py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px분의 py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y2는 2분의 1, x2 하게 되는 거니까 y2, y1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1이다 라고 하면은 x1의 절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px분의 py 그거 계산하게 되면 2가 됩니까? 2가? 예, 요거 보시면 px분의 py 이렇게 하면은 요게 2죠. 요거 px분의 py니까 죄송해요. 예, 그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2분의 1이잖아.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px분의 py 요거 대신에 py분의 px 이렇게 하면 얘는 2가 되죠.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지울게요. 얘가 너무 네, 여기 지울게요. 쭉 지우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요 그림 살짝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x분의 py가 2분의 1이니까 py분의 px는 2 이렇게 돼서 y1은 2x1, y2는 이것도 2x2 그러니까 요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예산선에 각각 집어넣게 되면 아니면 저기 선지에서 고르는 거잖아. 아, y는 x의 2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y가 x의 각각 2배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는 에즈워드 박스 살짝 보면서 감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 그때 여기 보시면 대략 후배에 오르는 것은 3, 4, 5번이 다 후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균형 상대 가격을 구하는 경쟁균형 가격 구하는 거 살짝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잘 봐보세요. 자,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x제랑 y제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이 값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릴까요? 저희가 qx라고 할게. qx. 여기가 qy라고 할게요. qy. 자, 값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요, 우리 이렇게 바꿀까요? qy로 바꿀까요? 그럼 마이너스 2qx 그리고 저기 16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그냥 플러스 16이죠.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각각의 절편을 찾으세요. x가 빵일 때 qy는 16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qy가 빵일 때 qy가 빵이면 qx는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 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고요. 이거만 암기하셨습니까?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의미가 뭐야? MRT 이렇게 표현합니다. MRT라고 얘기하면 이게 XY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MCX, MCY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 뜻이 뭐야 이게? X제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X가 8개 갈 때 Y가 16개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빼고 2라고 할게요. 여기서 요 2의 의미가 바로 뭐야? X의 기회비용이야. 수평축에 나와 있는 X제의 기회비용인데 뭐로 나타낸다? 그치? 이게 우리 뭐 이렇게 하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MRT는 비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상대적인 지금 분자가 X제 한 개 비용이니까 X제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인데 우리가 화폐 가치가 뭐 1,000원 이렇게 하면 1원짜리 1,000개, 기존이 1원이고 1,000배 1원짜리보다 1,000배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x제의 기회비용인데 뭐로 나타낸 거? 그쵸? y제의 크기로 표시한 이 뜻이야. 이해 가십니까? y제의 크기로 y제로 표현한 x제의 기회비용은 2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값에 있어서 y제의 기회비용은 이거 어떻게 해요? x제 기회비용이 2야? 그럼 y제 기회비용은 뭐야? 이거 뒤집는 거죠. 그러면 mc x분의 mc y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돼. x제로 표현하면 2분의 1이다. 이해 가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가격이라는 개념을 빨리빨리 연습을 잘 안 해놨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요거 을은 요렇게 돼 있어. 자, qx가 16이고 얘가 8이야. 내용은 2분의 1의 기울기야. x제의 기회비용을 y로 표현하면 2분의 1인데 요거는 x제의 기회비용은 그냥 2분의 1이죠. y제로 표현한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수평축에는 x제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x제의 기회비용인데 y제로 표시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